사인의 서사와 사인의 배우, 사면의 무대, 사면의 객석, 그리고 한 개의 플롯과 성장. 2019년 제40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 집에 사는 몬스터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무대는 큐빅 모양의 육면체 틀들이 철로 된 봉으로 얽혀 있었으며 사면의 무대와 사면의 객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LED와 살짝 어두우면서도 간소화된 무대, 그러나 철로 된 구조물들이 사각형을 유지하면서 차가운 느낌과 딱딱함, 동시에 마치 네모난 틀에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히키코모리가 나오고 어둡고 살짝 그로테스크한 작품이며 그가 밖으로 혹은 세상으로 나가는 이야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속이기 위한 고군분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구성이나 흐름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감성에는 맞지 않는, 즉 공감이 힘든 외국 청소년 성장 드라마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각각의 배우들이 이야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배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들의 질문을 통해 이 작품이 서사극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는 단순히 연극적인 요소일 뿐 관객들이 직접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즉 서사극적인 요소가 있었을 뿐이고 답이 정해진 하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의 아버지 지키기. 우선 작품 자체나 작품을 풀어가는 방식은 개인 성향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음향 부분, 거리두기를 통한 음향과 조명, 과한 연기를 시도하면서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오글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거리두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몬스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에 사는 몬스터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다입니다. 나오는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몬스터로 비유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형식적인 해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들이 각각 몬스터라면 몬스터라기엔 너무나도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들 하나의 혹은 하나 이상의 결점을 가진 인물 혹은 사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귀여웠습니다. 허점이 있는 인간들의 인간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면의 표현 방식과 연기는 다소 난잡하고 복잡하며 내면의 이야기와 상상력이 덧붙여져 약간의 몽환적인 느낌도 들게 하고 나름의 반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만큼은 올바르게 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덕의 성장 스토리였으며 어떤 대중적인 이야기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덕이라는 15살 어린 친구에게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 장애물이 생기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그 과정에서 오는 재미는 여타 다른 대중상업극의 문제 해결 과정에 비해서는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상업극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순수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큰 웃음보다는 소소하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밭전자 모양의 사면 무대와 육면체 모양의 철로 된 구조물, 무대 속의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하여 연극성을 많이 혹은 대놓고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연극이니까 가능한 것들을 대놓고 보여주는 작품이었던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표현 방식에 거리감이 들고 다소 난잡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의 끝은 아픔보다는 성장, 그리고 희망적이고 유쾌하게 끝납니다. 분명 덕은 마지막에 백조가 되어서 이 소설의 끝을 잘 마무리했을 겁니다. 끝으로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걸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끝으로 이상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